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지인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N년간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타고난 성향이 예민하고 소심해서 그동안 멘탈 깨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힘들어하니 주변에서는 부딪히다 보면 다 적응된다, 괜찮아진다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손님들에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멘탈이 깨져버립니다. 전에도 다 겪은 적 있는 일들인데도 적응이 안 되고 늘 상처를 받아요. 감정 조절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고객의 태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기분 상한 게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하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남들은 오래 일하면 타격이 하나도 없다, 금방 툭 털어낸다던데요. 저는 회복 탄력성 자체가 없는 건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진상들이 저에게 함부로 대할 때 상처 안 받고 평정심을 유지할지, 그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식힐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런 인성이면 인과응보로 돌려받을 것도 아는데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타인이나 상황이 준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하고 관련해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힘든 거하고 고통하고는 다른 거다. 힘든 거는 적응이 되는데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일하면서 겪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고통이라면 어렵더라도 다른 일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권한 적이 있어요. 사연자님한테도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지금 하시는 일이 진상 고객 빼고는 다 좋다, 아니면 일자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이런 종류시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지 좀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 자기 판단을 하지 마세요. 이게 의외로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예 내가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판단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멘탈이 세다고 해서 너무 경계심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요, 그 임계점을 넘는 사건을 반드시 만나게 돼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반대로 사연자님처럼 내가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돼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막말을 들으면 그 누구라도 상처받는다, 이런 명제를 우선 머리에 딱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상처를 안 받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두 번째, 대처 매뉴얼을 만드세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 상황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 때 거기서 감정을 떼어내는 건데요. 이게 무조건 감정 섞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사연자님은 지금부터 워드 프로그램이 됐든 엑셀이 됐든 알고리즘 순서도가 됐든 직접 자기만의 매뉴얼을 만드세요. 사연에서 보면 경력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상들을 보면 다 전에 겪은 적이 있는 종류라고도 하셨고요. 이게 다 나름의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살면서 보니까요, 진짜 인생에서 강한 사람들이 예측에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서비스직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매장에 들어올 때 진상인지 아닌지 확 안 돼요. 들어올 때 걸음걸이하고 눈빛부터가 다른데 그게 거의 안 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데이터가 축적돼서 그런 거죠. 대충 진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게 준비 없이 바로 당하는 것보다 A 하면 B로 대처한다, 이렇게 미리 준비한 공식이 있으면 감정이 덜 섞여 들어가요. 서비스 교육이 잘 돼 있는 기관이나 매장에서 아주 자주 보는 제스처와 감탄사가 있어요. 누가 뭔가 불만을 표시하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것 같기도 하고
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뭔가 화가 나 있는 고객들 중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한 90%는 가라앉아요. 왜냐면 이게 공감의 제스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교육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화난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받으면 일단 진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허리가 아파서 동네 정형외과에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견인치료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치료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고정을 단단히 하게 돼 있는 거라서 혼자서 압박한 걸 풀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콜 버튼을 막 눌러도 사람이 안 와서 한 40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요통 환자를 그 차갑고 딱딱한 기계에 그렇게 방치한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거든요. 허리 아프고 막 무섭고 그랬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냐고 뭐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죄송하다 한마디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직원들 표정이 재수없게 잘못 걸렸다 딱 이거였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동네에 정형외과 많은데 그냥 다시 안 가는 거밖에 없죠. 그때 제가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병원 운영하는 사람은 CS 교육 비슷한 것도 안 받아본 사람이구나. 만약 그 상황에서 저를 응대했던 그 직원이 그 공감 제스처 이거 한 번만 했어도 아마 바로 화가 풀렸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직이시라면 아마 온라인 판매처럼 진상 빈도가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온라인은 얼굴 안 보고 하는 거라서 굉장하거든요. 오프라인 상황이라면 초반에 매뉴얼대로 대처하시면 그냥 더 감정 안 상하게 작은 진상으로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 매뉴얼을 작성을 하시면서 나는 비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객 매뉴얼이 잘 돼 있는 회사들은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교육하는데 돈을 많이 써요. 가끔 평범한 사람들도 뭔가 분노 버튼이 눌려서 진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잘 짜여진 대응 매뉴얼로 초반에 화를 풀어줘요. CS 센터가 잘 돼 있는 회사에서는 불만 접수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멘트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이런 공감성 멘트거든요. 이거 매뉴얼화 돼 있는 거 뻔히 알아도요. 여기서 화난 마음이 확 꺾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회사의 가치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 CS 개념이 없는 회사는 멀쩡한 마음으로 전화했다가도 그 기업 안티가 돼서 전화 끊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연자님이 어떤 종류 서비스직이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대처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수준 높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치과병원이 있었는데 의사분하고 직원분들이 다 불친절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치료 잘하셔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병원 원장님하고 직원들 멘트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제가 그쪽 전문가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고객 응대 멘트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단체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거 받았구나. 돈을 썼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인과관계를 알잖아요. 근데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병원은 사람 많아지고 비보험 진료비도 되게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은 초기에 옷가게를 하셨는데 중국에서 도매로 주문해서 단가가 아주 싼 근데 귀여운 그런 파우치를 막 맞춰 놓으셨어요. 그걸 진상끼를 좀 보이는 손님들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요. 이거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연자님도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케이스를 분류하시고 그게 나오면 이런 멘트를 치고 이렇게 관심을 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드셔서 달달 외우시면 좋겠어요. 대응 매뉴얼 갖고 계신 프로 영업인들 보면요. 진짜 대책 없는 진상 손님들은 그냥 친절하게 다른 매장 안내해줘서 내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멘트 매뉴얼 정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그 김주화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주화 효과 채널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말과 생각의 표적을 바꾸세요. 서비스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소통의 주제를 나로 만드는 I 메시지를 쓰는 게 기본인데요. 이걸 잘 못하면요, 아주 사소한 걸로도 상대방 감정을 격하게 하는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막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럴 때 발음이 부정확하셔서 잘 안 들립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라도 싸우자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에서는 상대방이 문장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해도 기분이 나쁜 말이 돼요. 근데 이걸 I 메시지로 바꾸면 이렇거든요. 제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직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I 메시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긴 하더라고요. 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상황은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고 방향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모두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장에 어떤 고객이 자기 응대를 소홀하게 했다고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나 억울해. 먼저 온 사람 안내하느라고 못 본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보통은. 근데 서비스업 쪽으로 단련되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대접 못 받는 기분이 드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기분이 풀릴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 안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빠져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다. 순간적으로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감정을 빼고 적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화살을 쐈는데 내가 표적이 아닌 거예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요, 자꾸 나 자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상 고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내가 표적이 돼서 화살을 맞아요. 그러면서 왜 아프지? 화살 맞는 것도 자꾸 하면 익숙해져서 안 아파져야 되는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상처 주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익숙해져서 타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화살을 맞는 게 익숙해져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열받아서 화살 쏘네. 내가 화살 담당이니까 잘 주워 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판매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진상 손님을 겪을 때 와, 사람 참 다양하네.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속으로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화살 맞고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은 표적에서 비껴나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방관하는 태도, 회피하는 태도하고는 달라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표적이 아니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살 줍는 게 내 일이니까 그걸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영업 전문가분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결핍을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이게 결핍인 사람이구나. 이게 아픈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서 문제 해결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인군자 아니야? 가능해?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사고 방향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였구나.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서비스업에서 진상한테 상처받고 힘들어하시는 사연자님이 업무 환경을 바꾸지 않고 적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제 생각으로는 진상 고객한테 더 단호하지 않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참 극단에서 극단으로 바로 가는 게 제가 기억하는 예전 기업이나 가게들은요, 손님들한테 참 불친절했거든요. 일찍부터 선진국이 되고 인간 존중이나 매너 같은 게 잘 정착이 된 나라들에서는 꼭 손님 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훨씬 덜한데요. 불친절한 게 기본이었던 사회에서 누군가가 친절하기 시작하니까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친절 경쟁이 고객 갑질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언제나 돼야 균형을 찾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업 서비스업 달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잘하는 사람 중에서 영혼을 팔아서 서비스업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잘 보호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해야 그게 유지되고 또 잘 되고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힘든 고비 잘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